반갑습니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다들 매매 잘하셨습니까? 매매를 하다 보면 수많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겪게 되는데 말입니다. 그날에 하루의 매매에 너무 일희일비해버리면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항시 자신만의 원칙을 잘 지키시고 그 원칙을 잘 고수를 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매매가 이 시장에서 길게 살아남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천천히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그리고 트레이딩들 복귀하면서 각자가 스스로가 수중 보완할 트레이딩 스킬 같은 것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하나씩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에 보유를 하고 넘어왔던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에 한큼 위드를 우리가 가져왔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 부분 전일에 허리 부분을 공략을 해가지고 오늘 까지 마무리가 되었는데 좀 아쉬웠죠. 아침에 큰 폭으로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전일에 13% 정도 수익을 가져온 종목이라 오늘 조금 어느 정도 기대감은 있었는데 제일 먼저 들어간 종목이었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는 조금 오늘은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좀 아쉬웠다. 하지만 데이로 진행된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일에 13%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뭐 한 26%에서 28% 정도 전일에 보유하신 분들의 수익은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전일에 상매매로 들어가신 분들은 큰 수익은 못 얻었다. 한 10% 정도로 마무리되는 그런 매매가 됐겠죠. 그래서 한금 위더는 작은 수익은 아닙니다. 사실은 작은 수익은 아니죠. 하루에 3% 뛰기 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게 비하면 작은 수익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추구하는 트레이딩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익이면 밥값은 하고도 남겠죠. 그리고 오늘 데이로도 같이 한번 진행을 시켜보았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수익은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큰 폭으로는 주지도 못했죠. 찔끔찔끔 주다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점은 좀 아쉽습니다만은 한큼 위더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수익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현대 ADM입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가장 좀 아쉬웠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아침에 우리가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한큼 위더와 현대 ADM을 두고 좀 망설이다가 현대를 놔두고 한큼을 선택을 했는데 결과는 좀 선택이 잘못됐죠. 현대는 바로 아침에 바로 이런 식으로 상한가로 바로 말아져 버렸죠. 그 점이 못내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또 그냥은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눌림 지역 우리가 1760원 근처에서 진입이 되었으니까 이 시점에서 들어가서 바로 다시 상한가로 붙이는 일단 수익률은 한 12% 정도 되죠.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는데 조금 애를 먹였습니다만은 그래도 끝까지 상한가로 마무리를 지어주는 그런 모습은 나쁘진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아침에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좀 달래는 준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 ADM도 수익률을 일단 12.4% 정도로 안고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내일 흐름 보면서 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중에서 가장 작정을 하고 마음을 먹고 들어간 종목이 사이닉 솔루션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우리가 보통 음봉 때는 전략적으로 음봉을 추적을 해서 잡고 승부를 보는 그런 종목들은 있습니다만은 시초장에 음봉을 공략하는 종목은 많지가 않죠. 오늘 사이닉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오늘 우리가 가격 대 7,800원이었지 않습니까? 이 음봉에서 우리가 승부를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상승폭을 이어가면서 결국에는 상가까지 안착을 하게 됩니다.
32점 몇 프로 지금 수익을 안고 있죠. 32.5%. 거의 33% 수익인데 사이닉 같은 경우에는 작정을 하고 딱 꼬나 보았던 종목이라 오늘은 흔들림 없이 승부를 보았던 것 같아요. 뭐 간을 보고 뭐 양봉을 올라갈 때 보자 뭐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지 않고 확실하게 승부를 잡고 승부수를 던진 것 같아요. 그 이면에는 오늘 시장이 좋지가 않았잖아요. 오늘 시장이 좋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상종목도 별로 없었고 전부 다 벌벌거리고 시장의 갈피를 못 잡고 빨간 놈들이 움직이기는 움직입니다만은 시장을 장악할 만한 종목들이 없다라고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뭔가 시장을 끌어당길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하다. 그 점에서는 사이닉이 오늘 가장 어쩌면 적합한 종목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종목을 우리는 음봉에서부터 작정을 하고 승부를 걸었다. 그래서 길가란쪽으로서는 상가를 수익을 안고 보유를 하게 되고 내일까지 수익을 한 번 더 바라보는 그런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이닉과 더불어서 같이 한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같이 진행되었던 종목은 UNAI였습니다. 우리가 자주 추종 매매나 짝꿍 매매 같은 것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규주도 이렇게 짝꿍 매매는 충분하게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도 아침에는 UNI가 먼저 바람을 잡아주었어요. UNI가 먼저 파동을 한번 일으켜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벌써 그 시점에서 우리는 수익을 한 10% 가까이 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2,000원 보합에서 한두 호가 위에 우리가 타점을 잡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고 미끄러졌지만은 뒤늦게 다시 사이닉이 상승을 함으로 해서 얘도 같이 폭을 같이 느끼게 되는 거죠. UNI는 오늘 수익률 한 25% 정도는 나왔습니다. 길가론적으로 보면 사이닉 솔루션만큼 상가로 붙이지는 못했지만은 그나마 덤으로 보너스 수익으로 25% 정도 수익을 얻었다면 이건 정말 감사한 거거든요. 본방은 사이닉을 잡고 UNAI는 보너스 수익으로 잡고 진행을 딱 해야 되는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수익을 챙긴 것 같아요. 오늘 사이닉과 UNAI는 참 마음에 드는 매매였고 마음에 드는 수익이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까지 가져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매매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타아시아는 요 근래에 들어서 우리한테 수익을 참 많이 준 친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수익을 많이 주는 친구들은 간식권에 가져야 되는 거죠. 이 날짜부터 시작해서 여기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주는 이날까지 우리 118%는 수익을 먹고 또 데이로 진행하신 분들도 98%는 수익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또 아낌없이 큰 수익은 아니지만 한 2% 정도 그 정도 수익을 또 가볍게 줍니다. 참 이런 죽을 때까지 끝까지 수익을 챙겨주는 이런 스타일의 종목들은 잘만 보고 있고 잘만 집중만 잘 유지해주면 나쁘진 않거든요. 이스타아시아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급락은 급등의 친구고 항시 나한테 먹을거리를 준 종목은 항시 간식거리를 두고 계속 추적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정도 수익을 주면 나하고는 궁합이 잘 맞다는 뜻이에요. 아니 무슨 현대의 무슨 주식에 무슨 궁합이냐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묘하게도 항시 그런 것이 조금씩은 존재를 해요. 물론 뭐 과학적인 면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은 궁합이란 의미라기보다도 우리가
이 종목을 트레이딩을 하면서 그 느낌, 그 기세, 그 여러 가지를 어느 정도 다 미리 경험치를 얻었기 때문에 잘 꿰뚫어 보고 있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오늘 이스타시아도 미끄러지는 걸 기다렸다가 받아서 올라간 스타일 아닙니까? 그래서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또 쏠쏠하게 보너스 수익을 잘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12% 정도면 작은 수익은 아니잖아요. 자, 오늘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도 깔끔했죠. 예, 깔끔 단 한 번의 매매로 단 한 번의 수익으로 끝나는 그런 구조. 더 이상 뭐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구조였죠. 우리 14,000원 기준가로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딱 한 번의 진입. 그리고 마무리. 수익률은 한 15% 가까이 나왔습니다. 한 14%나 15% 나왔는데 뭐 이런 스타일,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이런 거, 시간이 짧은 스타일, 이런 것이 정말 좋거든요. 가타부터 묻지 말고 속도가 빠를 때는 절반씩을 챙겨가면서 분할로 올라가면서 팔아모여서 올라갈 때 그게 좋단 말이죠. 상지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번 기대를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그리 가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은, 제가 욕심 좀 많잖아요. 아쉽지만은 그래도 당일 수익으로 잘 꽂아보고 끝까지 잘 추적을 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상지건설은 오늘 우리 끊기에 수익이라고 봐요. 자, 그리고 오늘 삼육물산도 좋았지 않았습니까? 삼육물산도 요즘에 나름대로 수익을 잘 주는 친구 하나 있죠. 오늘 우리는 7,400원 여기를 타겟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7,400원 상승력을 살짝 키워주는 이 시점에서 진입이 되었죠. 그래서 1차로 챙긴 사람들은 여기서 뭐 10% 이상 수익이 나왔으니까 먹고 나오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조금 절반씩 끌고 간 사람들은 22%까지 수익은 나왔죠. 오늘 고점이 보면 28.5%입니다. 이놈도 오늘 상가를 못 간 거는 조금 아쉬웠어요. 이놈까지 상가를 갔으면 오늘 모두 다 상종목 3개를 수익을 안고 보유를 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웠다. 하지만 당일 수익으로 오늘 삼육물산은 뭐 22% 정도 수익이니까 뭐 아주 깔끔했고 파워도 좋았고, 오늘 시장이 별로 다 빨겠지만은 급등주 시장은 별로 좋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비하면 나쁘지는 않았어요. 또 우리는 삼룡을 하면서 또 같이 엮어서 또 했지 않습니까? 그 종목은 세림 BNG였지 않습니까? 삼룡하고 잘 같이 노는 친구죠. 탈플라스틱 관련 주니까. 그래서 삼룡이 상승의 여력이 조금 더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세림을 같이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약간 불이부터 살짝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차이죠. 우리 4%대 프로 기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큰 수익은 안 줬어요. 한 6, 7%밖에 수익을 안 줬지만 그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추종 매매는 항시 보너스 수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본방이 중요하지. 추종을 해서 따라 붙이는 종목은 보너스 수익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닉이 상가까지 올라가지만 뉴엔 AI는 그까지는 못 가잖아요. 하지만 중간에 얼마든지 챙겨 먹을 수 있는 구조는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빨리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빨리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차이가 나겠죠. 당연히 빨리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걸 잘 체크하고 있었고, 그 테마들을 잘 정리를 하고 있었고, 따라 붙더라도 어느 종목을 먼저 붙여야 될 것인가를 빨리 판단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트레이드를 따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자꾸 몸에 붙이게 된다는 거죠. 반복적인 수련 효과겠죠. 그래서 항시 복귀를 하면서 이런 점을 체크를 하고 잊지 말고 기억을 하고 메모를 하고 정리를 하고, 그런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스킬을 알게 모르게 키워주면서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의 반열에 올리게 한단 말이죠. 꼭 그런 거 잊지 않도록 합니다. 삼륜과 세림 두 종목 다 좋았습니다. 오늘도.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지금 보고 계시는
캐리입니다. 캐리는 전일에 이 한가를 맞았잖아요. 뭐 재단사채 발행 뭐 그런 이슈로 해서 한가를 맞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한가 종목을 잘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권에 두었는데 아침에는 시가에서 살짝 밀었거든요. 플러스 1.3% 출발이 돼가지고 살짝 밀어주고 살짝 올라오는 이 지점, 여기를 우리가 3,400원을 우리가 타점을 잡았죠. 그래서 큰 수익은 안 줬습니다. 한 10% 정도 그 정도밖에 수익은 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시장에는 많은 종목들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여러 종목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자기가 의도에 맞게끔 떨어지는 종목을 골라내서 그것을 아침에 추적을 한다. 그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내일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내일 어떻게 펼쳐질지 그건 누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녁에 얼마만큼 심도 있게 종목을 분석하고 종목을 도출해내고 그렇게 하느냐는 것은 다 개개인의 여러 가지 방법이나 스킬에 따라 틀리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음날 매매에 임할 때는 훨씬 공부를 안 하고 안 한 사람과 다음날 아침에 그냥 이슈나 뜨는 종목, 이슈가 뭐 뜨는 종목이나 재료 매매라고 하죠. 그런 매매만 집착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운영을 해요. 즉 아침에 재료만 보고 들어간 종목은 그 재료가 그냥 뭐 3% 주고 끝날지 뭐 5% 주고 끝날지 10% 주고 끝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물론 재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하지만 전일에 매매를 시나리오를 짜고 공부를 한 사람들은 타점을 진입과 청산에 대한 타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좀 더 유리하게 선점을 하죠. 당시 공부는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캐리는 큰 수익은 아니었지만은 적어도 지켜보았던 종목을 놓치지 않고 수익을 가져왔다는 점에서는 나쁘지 않은 매매였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쌓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브릿지 바이오테라도 오늘 큰 수익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한 7% 가까이 깔끔하게 예쁜 수익은 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화요일날 오전 매매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화려했던 종목은 아무래도 이 사이닉 솔루션이 되겠죠. 가장 파워풀한 모습이었고 오늘 상가까지 30% 가까이 수익을 안고 보유를 하게 되니까 뭐 더할 나위가 없는 그런 매매였다고 봐요. 그 다음에는 UNAI도 우리가 잘 붙여서 두 번이나 매매를 챙겨 먹는 그런 매매였죠. 그래서 UNAI도 오늘 나쁘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삼육물산과 그리고 세림 이 두 개를 잘 엮어서 그래도 한 30% 가까이 챙겨야 되고 그 외에 이스타아시아나 상지건설, 캐리, 브릿지바이오 이런 종목들 잘 수익은 잘 챙긴 것 같아요. 자, 상종목으로는 한세 NK를 일단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이닉과 현대 ADM도 역시 수익을 안고 상가로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또 그대로 가져가겠죠. 오늘 상종목이 시장에 몇 개가 없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 두 종목을 수익을 크게 안고 보유하고 있으니까 좀 마음은 든든한 것 같아요. 내일 또 흐름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를 하다 보면 사실 뭐 별별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마음을 이렇게 꽉 긴장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면 아무것도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여유롭게 잡고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마인드나 계좌나 반드시 계획이 필요해요. 계획이 없이는 절대로 그냥 중구난방의 매매밖에 안 됩니다. 하루의 계획을 수익 계획을 잡고 그리고 일주일 수익 계획을 잡고 한 달 수익 계획을 잡고 항시 차근차근하게 밟아 나가는 스타일이 좋다는 거
꼭 그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루 강아지가 범이 뭐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범이 되려고 노력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꼭 그 점 잊지 마시고 꾸준하게 수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내일은 또 내일대로 또 이 시장과 다툼을 벌여보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